네, 연세대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연대는 전부 다 가군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빨간색 인문, 자연, 사탐 런해도 다 상관없고요. 대신에 이제 인문은 사탐 3% 가산, 과탐 3% 가산, 그 다음에 국제통합은 별도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광역 모집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인문 상경계열, 그 다음에 이과는 여기 이런요, 생명과학부 20명, 첨단 컴퓨팅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생명과학부예요. 생명과학부. 이게 뭐냐면 생명과학부는 두 개 전공 안에서 하나를 골라요. 시스템 생물, 그 다음에 생화학 이렇게를 고르는데, 여기가 올해 아니 광역으로 모집하면서 또 두 명씩 따로 빼서 뽑아요. 그래서 참 도박판이 형성이 되겠죠. 모의지원 사이트 같은데 칸수도 되게 뒤죽박죽 난리도 아닐 텐데, 아무튼 이런 거에서 근데 대형 펑크를 기대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약펑크 정도는 언제든 가능하겠지만요. 왜냐면은 칸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어떻게든 저기를 찔러 넣거나, 이제 두 명이니까 해봐, 미친 척 질러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그래서 적당히 그냥 다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허위 표본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면 저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 3% 가산이 어느 정도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건 작년 연세대 변환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100분이 88을 받았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변환표준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3% 가산을 했다 하면은 요 정도, 그러니까 100분이 4, 5 정도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요. 그래서 전년도 입결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이제 이 70% 컷이랑 꼬리 컷은 좀 다르죠. 100% 꼬리 컷은 이제 학생들 점수 공개한 걸 바탕으로 각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추정을 해놓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작년 펑크가 난 이런 응용 통계, 실질적으로는 1등이었지만 100% 꼬리 컷은 이 의류 환경 다음으로 두 번째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인문 반영비예요. 인문 반영비.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엔 국어 수학이 1대1이었어요. 33.3으로 동일했는데 올해는 그 격차가 딱 벌어졌죠. 올해 이제 사탐의 가산까지도 주니까 그러니까 국어 잘 보고 수학 망한 그런 사탐러들은 팍팍 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연대만 보면 문제가 있고 고대랑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고대, 연대 이건 올해예요. 고대는 작년에도 동일했고 올해도 동일한데, 이제 반영비가 명확하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국어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대로 몰린다. 그래서 뒤에 점수 계산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잘 수망 케이스의 사탐러들이면 영어, 뭐 물론 이번 구문 때는 좀 무난하게 나왔지만 다시 혹시 6월이나 작년 수능처럼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 영어 1이 정말 소중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면 영어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그냥 점수 계산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으니까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임의로 작년 성적표를 만들었는데 달라지는 건 국어 표준 점수 1점, 그러면은 총점 1.88점. 그 다음에 인문 수학 같은 경우엔 1.25점 이런 차이. 그러니까 작년이었으면 동일했겠지만 올해는 국어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들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의 핵심, 도대체 연대 영어 세다는데 1, 2등급 극간차가 어느 정도냐. 총점으로 따지면 6.25점이에요. 국어 수학으로 얼마나 만회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근데 이제 3이면 너무 커지죠. 3이면 사실 선택지 자체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자연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연 1점 차이입니다. 총점 1.11, 그 다음에 수학은 1.67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영어는 5.56, 13.89 해서 기억 안 나시는 부분들은 멈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TMI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 국제형에서 최저 미달 사태가 대량으로 벌어져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언더우드, 하스, 용과공의 정시 계획 인원은 요거였어요. 5명, 11명, 10명이었는데 학생들이 수시 때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월 된 결과가 상당했죠.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영어 1등급이 필수였는데 올해 최저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영어 2등급으로.
그다음에 이제 작년 펑크에 이제 눈이 먼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이 최저 변수를 노리고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같은 정시 2월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그냥 관전 포인트 하나, 미적 사탐으로 연대 의대 뚫는 학생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사탐 과목들 변별이 잘 되기를 바라야겠죠. 근데 이제 사탐 최상위권 표본들이 진짜 좀 가뭄인 것 같아요. 학원에 이제 근접한 친구는 있지만 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어딘간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애매모호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연대 인문 하위과 상향 쓰시는 분들 진짜 나군 안정적으로 쓰신 다음에 지원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이제 연대식으로만 유리한 사탐러들 가산점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박 터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영어 무난하게 나와서 뭐 웬만한 상위권들 다 1등급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원서 잘못 썼다가 중앙대 경영 마무리하는 그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대도 그렇고, 제가 다음번 고대 파트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설명드려야 다음 영상이나 글들도 보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거는 뭐 작년에 원서 쓰신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촘촘 할수록 이제 높은 과에서 조금 더 내려가고, 이건 물론 모든 모집 단위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하위 과들은 진짜 팍 터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서 그냥 차라리 뭔가 빈틈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급간이 더 높은 곳을 과감하게 지르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